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교사 읽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3대 목표 사업과 재단 기업의 실현, 그 다음으로 교육사업의 진흥과 원광학원군. 그러니까 이게 목표 사업 기관을 확립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첫 번째가 재단 기업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실현이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이게 원광학원군,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학원군을 만드는 거예요. 학원군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뭐 대학도 있고 고등학교, 중학교 뭐 이게 다 이런 학원군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1122쪽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일학님 개설 후, 유일학님 언제 개설되냐면 1946년 해방돼서 바로 다음 해죠. 46년 5월 1일로 개설로 알고 있어요. 유일학님 개설 후 5년 동안 세회상은 강교한 가운데에도 학림 중등부를 중학교로, 학림 전문부를 대학교로 승격 육성코자 꾸준히 활동하여, 그러니까 유일학님은 이제 그 정부로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옛날로 말하면 사숙 같은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뭡니까? 교육, 제도권, 교육제대로 이렇게 승격 육성코자 해서 결국은 원기 36년, 그러니까 원기 31년에 유일학님이 생겼으니까 32, 33, 34, 35, 36, 그럼 5년이죠. 여기 5년 동안이 맞는 말이죠. 원기 36년 6월 1위에 동산동이에요. 1위에 원광중학교의 설립 인가를, 그리고 그해 9월 총부 동편에 원광대학의 설립 인가를 얻어, 그러니까 원기 1951년에 하나는 원광중학교 설립 인가를 냈고 또 한편으로는 원광대학교 설립 인가를 이제 얻게 된 거죠. 이게 처음에 원광중학교하고 원광대학교의 설립 인가를 이제 얻어가지고 이거 학장이란 건 유일학님 학장이에요. 학장 박장식을 초대 중학교장으로, 학감, 유일학님 학감이죠. 박광전을 초대 대학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로써 세회상의 교육사업은 초기의 영산학원, 총부학원 및 총부를 비롯한 각처의 야학원 사업과 해방 후 국문강습소 및 학림교육을 거쳐, 이게 유일학님이죠. 학림인 거쳐 이제 회상의 개교정신과, 회상의 개교정신은 뭐예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은 개벽하자. 와 국가의 교육 이념을 조화한 본격적 교육사업으로 발전하여 마침내 원광학원군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원광학원에 이제 이렇게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있고 학교법인 원창학원 이렇게 이제 분리가 돼 있지만 처음에는 이게 다 원광학원군으로 돼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것이 회상의 개교정신과 국가의 교육 이념 해서 이게 보면 정교동심 사상이 나와요.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그런 면이 있고, 여기 해방 후에 국문강습소 이 내용이 나오죠?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안 되고 다 나왔어요. 1104쪽 펴보세요. 1104쪽. 1104쪽. 자, 이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요게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기 위에 보면 한편으로는 종전의 총부야학원을, 이 총부야학원이 뭐냐면 수도학원이라 해갖고 거기서 야학을 한 거예요. 총부야학원을 개방하여 군의 아동들에게 한글을 교육하고 이듬해 1월
이게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1945년 이때 해방되고 나서 바로 한글 교육을 시킨 거잖아요. 이게 한글 교육하고 이듬해 1월 교무 강습회, 지금으로 하면 교무훈련입니다. 공유가서 한글 학회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받아 전국교당에서 일제히 문명퇴치운동을 전개한 바 수강생이 도합 4,000명에 달하였다. 이 내용이에요. 이게 여기 간단하게 해방 후에 국문강습소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네, 이게 대종사님 당대 때 유산 유허일 선생에 의해서 예외 시간에 한글에 대한 강화해서 이렇게 강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당대 때 우리 지금 말하면 법회죠. 법회 때 한글에 대한 강의도 있었고 그래요. 유허일 선생이 또 한글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분이라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이 있었다. 자, 그럼 쭉 나가봅시다. 계속. 원광대학은 당초 교학과, 단과의 초급대학으로 총부 군에서 출발. 이게 지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유일학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 유일학님이 신양잠실과 공회당에서 시작됐죠. 근데 이제 원광대학교도 처음에는 당초 교학대 단과에서 총부 군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원기 37년 1952년 7월에 제1대 성업봉찬 사업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성업봉찬 사업의 원광대학을 이루는 것이 사업의 내용이었겠죠. 그렇죠? 일환으로 교지, 땅이죠, 땅. 교지 확보와 교사의 첫 건축에 착수하여 원기 38년 1953년 1월에 교학, 국문과 두 과의 4년대 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이때 이제 그러니까 원광대학은 교학과가 시초예요. 또 국문과가 시초예요. 그래서 교학대와 국문과는 상징적으로 이건 학교에서 이걸 드러나요. 그래서 원광대학 국문과 중에서 소설가들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전통이 있는 거예요. 유구한 전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38년에 이제 됐네요. 4년대 대학으로. 그래가지고 38년 3월에 제1본관을 준공하고, 이게 제1본관이 어디냐면 제가 알기로 거기에요. 지금 교학대 건물이 지금 있는 건물 아니에요. 사진만 있어요. 이렇게 단층. 그 있었어야 돼. 그래서 사진이라도 잘 보관해야죠. 준공하고 39년에 도서관을 신축하여 총부 도서실, 처음에 총부 도서실이 어디 있었다고 했어요? 지금 종법원 그 앞에 그 뜰 있죠. 종법원과 종법 뜰에 있었다. 장서 전부를 이양받은 후 해마다 학과 증설과 교사 증축을 거듭하다가 원기 52년 1967년에 대학원을 설립하고 56년 1971년 12월에는 종합대학으로 승격됐다. 이제 4년대 대에서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거죠. 종합대학으로. 4년대학이 과 2개 했잖아요. 교학과하고 국문과 2개 했는데 이제 종합대학 승격됐다. 원광대학교는 대학 교육으로 국가사회에 공헌함은 물론 원불교학과로 세계에선 교육자를 많이 양성하였으며, 그렇죠. 이 원불교학과에서 이제 교무 양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부설이 있습니다. 부설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원불교학 연구회. 이게 부설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종교문제연구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세계상 교학 수립 및 타종교하고 비교 연구의 해외 이게 지금 종교문제연구소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세계상 교학 수립과 타종교와의 비교 연구, 그리고 해외 표교 연구소.
해서 세회상의 해외 포교 준비에 상당히 공헌했다. 그래서 자, 원광대학교가 수립돼서 특히 원불교학과에서 이 교육자를 양성했고, 그 다음에 부설로 뭐가 있었다고요? 원불교학 연구회. 이게 지금 사상연구원하고 관계가 있을 거예요. 지금에. 그 다음에 종교문제연구소. 종교문제연구소에서, 그런 연구 많이 했어요. 지금 이쪽 신종교들, 모학산 있죠? 모학산의 신종교들이나 뭐 이런 연구들을 지금 원광대학 이 종교문제연구소에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해외포교연구소에서 이제 현재 그 초창의 해외포교에 관계된 번역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이쪽에서. 자, 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원광중학교. 여기 지금 있는 원광중학교 위치 아닙니다. 원광중학교는 원기 37년 10월에 교지를 확보하고 39년 2월에 원광고등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이게 2년 뒤네요. 2년 뒤에 중학교가 먼저 세워지고 2년 뒤에 고등학교 세워지죠. 그해 4월에 제1본관, 40년 5월에 제2본관을 준공하고, 건물이 39년 41년 사이에 한 동, 두 동 이렇게 지어지는 거죠. 그해 9월과 41년 9월에 증축공사, 또 이게 또 짓고 또 증축도 했고, 42년 4월에 여자 중학생 분리 운영, 그래서 여중이 이제 분리 운영을 되고, 원기 50년 6월에 제3본관 신축 착수되고, 51년 4월에 제2대 교장 정광훈이 임명되었다. 자, 여기까지를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봅시다. 제가 평화의 염원이라고 그때도 보는데, 이게 상상 박장식 중사님이 이렇게 그 생전에 쓰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생전에 쓰셨으니까 당신의 그 경험을 쓴 거잖아요. 여기 보면 이분이 앞에 보면 뭐가 나오죠? 처음에 박장식이 초대 중학교장. 그러니까 처음에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근데 이분이 이 과정이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이렇게 근무하신 것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책을 나중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제가 중간에 한번 읽어볼게요. 유일학님이란 이름은 대종사께서 직접 명명해 주신 것이다. 우리가 유일학님이라 할 때 이건 대종사님이 명명했다고 했죠. 여기 보면 1949년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 이에 신입생을 모집하고 보니 강의실이 비좁아 시내 어느 곳이라도 알아보아야 했다. 그런데 마침 일이 동산동 667번지, 저는 지금도 이 667번지를 머릿속에서 나와요. 제가 어릴 때 여기서 살았거든. 갖고 어디 사냐? 그러면 제가 동산동 667호니까 지금도 기억을 해요. 툭 건들면 또 이게 나와. 어릴 때 기억한 거라. 667번지에 일본 사람 재산인 마면공장 건물이, 이게 마면이라고 하니까 삼에다가 면사를 이렇게 섞어갖고 만든 어떤 이렇게 이렇게 뭐 그런 건가 봐요. 이 마면공장 건물이 하나 비어 있었다. 그동안 제3연대 국방경비대가 주둔했던 곳이었다. 교단의 공의가 이 건물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합의를 보게 되었고, 나는 교섭차 전주에 가게 되었다. 이 건물은 국가에 귀속된 것이므로 잘 교섭하면 가능하리라는 희망을 갖고 일가인 관제국장 아무개와 상의했다. 박환생님이네요. 교단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털어놓으며 학교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분은 서류를 갖추어 신청을 제출해 보라고 했다. 이렇게 수월하게 대화가 오갔고, 돌아와 바로 신청서를 관제국에 내어 곧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제2기생들은 이곳에서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우리의 교육 이념을 실현할 터전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정성과 합력으로 어설픈 교실에서 개척자의 신념으로 교육에 심혈을 기울였다. 자, 요 대목이 이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건축할 시대의 문제예요. 원광중학교, 원광초급대학 설립, 이렇게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6.25 이후 마명공장을 완전히 불화를 받았다. 이제 완전 불화를 받은 거야, 아까 그 공장을. 거기 어디냐면 동산동 667. 이게 지금 어디일 것 같아요? 이게 어디냐면 동산 제1, 2차 아파트일 거예요. 저도 제가 할 때 막 아파트 거기 막 진다고 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 제가 가보면 옛날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도 헷갈려. 막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1인 소유, 일본인 소유였던 토지는 국가에서 토지증권으로 팔았는데 마침 나에게 상속받은 토지증권이 있어서 그 공장터를 불화받을 수 있었다. 이리하여 1951년 6월 유일학님 중등부는 원광중학교로 설립 인가를 얻게 되었고 나는 초대교장으로 취임하였다. 여기 나오죠. 초대교장 취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해 9월 유일학님 전문부는 교학과 일개학과의 원광 초급대학으로 설립 인가를 얻어 숭산 박광전 법사가 초대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여기 간단하게 나왔던 여기 보면은 그해 이게 1951년 9월에 1951년에 학장 박교장식을 초대 중학교장으로 학감 박광전은 초대 대학원 대학장으로 임명됐다가 상당히 자세히 나오죠. 이렇게 원광대학교는 1951년에 초급대학 설립인가를 얻고 1953년 제1대 성업봉산 사업의 일환으로 강의실을 신축하였다. 현 교학대학이 세워진 그 자리에 지금 현 교학대학 있죠. 그 자리에 석조 단층 건물을 짓게 되었는데 이때 원광대학에 투자한 성금은 성업봉산 사업 후 상당한 부분이었다. 성업봉산 사업으로 이렇게 교도들이 또 헌공도 하고 모아진 돈을 원광대학교 이게 부지라고 했죠. 또 사고 건축비로 쓰고 했다는 것이 이 말씀이죠. 자, 이제 요게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요것도 다크 역사예요. 다크 역사 많이 하네요. 자, 또 물어볼게요. 부도에 몰린 교실 증축. 요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교실 증축 얘기가 계속 나왔죠. 뭐가 막 연도별로 막 어쩌고 막 계속 나오니까 읽어보면은 뭐지 할 거예요. 그러나 한번 이렇게 전개가 됐구나 라고 알아두시고 그 건물들이 지금 이제 다 없어지고 지금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이제 알 수가 없고 사진만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볼게요. 1966년 제가 태어난 해네요. 이게 원광 이 뭡니까? 원광 중학교 고등학교 건물을 이렇게 지을 때가 제가 태어났다. 1966년 1951년 교단적으로 큰 무리를 빚은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부족한 교사 신축 관계로 굉장한 부채를 지게 되었다. 6.25 이후 교지 인수 관계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일이 해결되고는 별 애로 없이 발전을 해왔었다. 그런데 교사 신축을 하다 보니 자금이 모자랐고 그 모자라는 대금을 사채로 빌려 쓰고 보니 거기에 대한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나서 얼마 안가 부도 직전에 놓이게 되었다. 나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내용이 어쨌든 교장이 나로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었고 학교를 살려야 했던 것이다. 총부에서는 원의회 등 회의를 열어 묘안을 찾았다. 이때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때 원불교학과 학생들은 창립정신 고치운동을 벌여 이 사건 수습에 앞장섰다. 그리하여 원불교학과 학생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소지품 중 값나갈 물건들은 다 내놓고
일주일 동안 논에서 모를 심고 밭에서 보리를 베고 김을 매는 등 품삯을 벌어 성금으로 내놓게 되었다. 심지어 휴교할 것까지 생각하고 돈을 모으기로 결심했으며 하루 한 끼는 죽을 먹고 밤에는 전등을 켜지 않고 촛불을 밝혀 공부하기도 했다. 이러한 물결은 각 교당으로까지 퍼져나갔다. 그리하여 기관과 교당이 일심합력으로 학교를 난관에서 건져내게 되었다. 특히 구타원 이공주 법사는 한남동 수도원 일부를 매각하여 이 사건 수습에 큰 도움을 주신 것이다.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창립정신 고치운동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한번 했는데 이 과정 있죠. 이 과정 1951년 이 과정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삼창공사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는 교육사업하고 한쪽에서는 재단 기업하는데 이 재단 기업 돈이 아마 이렇게 아예 이것을 교육사업에다 투자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이게 참 아쉬움이 있어. 한쪽에서는 또 계속 어려움이 생기고 또 이쪽에서 교육사업에다 한 게 또 어려움이 생기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하나씩 해결해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이렇게 사업은 참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 기간 동안에 계속 어려웠어.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한 것이 결국은 우리도 옛날에 IMF 때 금모으기 운동하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선진님들이 훨씬 앞에였어. 우리 선진님들이 이 창립정신 고치운동에서 우리 현재 금모으기 운동으로 IMF 넘어가는 것과 유사하게 이런 현실들을 이렇게 해결해 가셨다. 이걸 볼 수 있죠. 자, 뒤에 읽어볼게요. 자, 원광여자중학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정광훈, 중산 정광훈, 저는 어릴 때 이분 백고호자라고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중사님한테 뭣도 좀 받고,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참 나네요. 원광여자중학교 봅시다. 원광여자중학교는 원기 41년, 그냥 기간들 너무 머릿속에 생각하지 말고 큰 흐름만 보세요. 41년 4월에 원광대학 부속 여자 고등학원으로 발족. 그러니까 원광대학교 부속, 요즘에 사대 부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식이죠. 이렇게 발족을 해서 익산보아원 강당에서 수업하다가, 익산보아원 강당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디지털 대학,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음악관이었는데 여기에 있었어요. 이 강당. 여기에서 여기를 빌려서 수업을 한 거죠. 다가 원기 42년 1957년 4월에 원광중학교 일부를 또 빌려요. 그래서 여자 중학생을 흡수. 거기 또 원광중학교 일부를 빌려서 거기 여자 중학교가 이제 새 들어 사는 것 같이 새빵살이죠. 쉽게 말하면. 이러다가 원기 45년 1960년 2월에 여자 중학교와 여자 상업고등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이때 이제 설립인가를 공식으로 받는 거죠. 따로 이제 만드는 거죠. 초대 교장에 정성숙이 임명되었고, 법은재단을 비롯 각 교당 후원으로 47년 7월에 교사를 확보하여 독립하였다. 자, 이것에 관계된 것도 참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에 학교가 1위 창인동 152번지. 지금 중앙시장 있죠? 중앙시장 가보면 중앙시장 번화가에 이 건물 일부가 남아 있나? 최근에 안 가봐서 안 가본 지가 정말 오래되네요.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까지만 해도 그 건물이 있었어요.
이게 원래는 중앙대 1이 분교였어요. 중앙대학교. 요 관계된 얘기를 한번 원불교 대사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도 검색을 해볼게요. 원불교 대사전에서 정성숙 한번 쳐보세요. 헌타원님 이걸 쭉 보면 여기에 이게 한번 여기에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전히 교사가 없어 이곳저곳 교사를 빌려 쓰기는 마찬가지다. 여기 한번 나왔죠. 막 여기도 빌려 쓰고 저기도 여기 처음에는 지금 익산 보아원 강당에서 했다가 나중에는 지금 원강 중학교 거기 일부를 또 갖다 썼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때 정산종사는 익산시 중앙동에 소재한 중앙대학 분교를 매입할 걸 제안했다. 지금 중앙시장에 있어요. 전혀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종법사후 명을 받들어 당시 위세가 당당하던 중앙대 총장을 만났으나 오히려 수모만 당한 채 물러났다. 그렇지만 대도회상의 창업기에 이만한 고생이 없으려 하고 발분하여 우여곡절 끝에 곧 교사를 매입하게 되었다. 1961년 겨우 학교 건물을 갖게 되었으며 10년에 걸쳐 빚도 청산하게 되었다. 그 후 학교를 증축하며 발전해 오다가 학교 부지가 협소하여 현재의 모현동으로 이전하여 교사를 신축하고 새로운 학교의 면모를 갖추었다. 요게 지금 그게 정산종사님께서 정말 거기 그러니까 그 당대의 여기 이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게 기업체 해본다고 해서 돈도 한쪽으로 나가죠. 또 여기 학교 중고등학교도 건축하다가 또 이게 또 건축 자금을 잘 그때 못 대서 또 문제가 발생했죠. 그런 와중에 중앙대학 분교를 사겠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하여간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산종사님께서 가갖고 이 말이 있어요. 막 하니까 어려우니까 나를 믿고 해라. 근데 이게 이제 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제 요 얘기까지 다 하면 시간이 걸릴 건데 어쨌든 그래서 정산종사님 말씀을 믿고 이게 이 땅을 이 건물을 중앙대학에서 팔아요. 분교를.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왜 이게 분교냐면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은 내려오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있을 수 없으니까 내려와서 이곳에 임시로 이제 분교같이 된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서울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이게 팔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걸 얻게 돼서 이렇게 해서 여자 중고등학교가 생기게 된 거예요. 왜 이거냐면 진짜 어렵게 하신 거예요. 원강 남녀 중고등학교 또한 일반 교육으로 국가사회의 공헌은 물론 적지 않은 전무 출신 지원자를 배출하여 교단 인재 양성에 기여하였다. 이 밖에도 원기 37년 1952년에 도양지부 도양교당입니다. 지금 도양교당 가보셨어요? 가다 보면은 영광에 가면은 어떻게 다니다 보면 도양교당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야, 이거 말을 해도 그러면 가면 알면은 쳐다봐줘요. 저가 도양교당이구나. 근데 모르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라고 한 거예요. 이때는 도양지부라고 한 거죠. 거기에 부설로 여기도 이야기가 많아요. 도양교당에서 이 학교에 부설로 발족한 원강중학원은 그 후 도양 고등공민학교, 그 다음에 해룡농업기술학교로 발전하여 마침내 반백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세운 해룡중학교 기초가 되어 성지 근화,
성지를 이렇게 근처에서 이렇게 성지화 시킨다는 거죠. 예, 이바지가 되었다. 지금 해령 중고등학교를 말한 거예요. 이게 해령 중고등학교 출발이 도양교당에서 시작된 거예요. 원기 20년대 이래 꾸준히 계속해온 총부야학원. 총부야학원이 뭐예요? 아까 읽었어요. 수도학원에서 야학을 운영한 거죠. 총부야학원. 이거 명칭 빼버리고 그냥 총부야학원을 합시다. 총부야학원을 계승하여 익산보학원 이제 이렇게 서울에서 서울에 있었던 보학원이 이제 또 이렇게 북한군이 밀고 오니까 내려와야잖아요. 내려와서 이쪽에 와서 이제 익산보학원으로 또 생긴 거예요. 익산보학원의 원내 교육기관으로 익산보학원 아동이 이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익산보학원은 원내 교육기관으로 40년 1955년에 발족한 원강 고등국민학교도 총부 근화와 인재 배출에 상당한 공헌을 했다. 고등국민학교가 뭐냐면요. 중학 인정 교육 과정이에요. 지금도 있나? 이게 뭐 전에 없는 줄 알았더니 몇 간데가 있나 봐요. 지금도. 근데 지금은 이제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초등학교는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중학교육을 가야 하는 게 중학과정을 인정하는 그 교육 그 과정이 지금 여기 원강 고등국민학교 여기 앞에도 도양 고등국민학교가 나오잖아요. 요게 있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읽으면 하나 아쉬운 것이 우리가 초등교육기관 설립을 좀 시도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때 할 때 같이 했으면 좋은데 아마 이걸 쭉 보면 정말 여력 없는 가운데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보고 생각을 해봐서 한쪽에서는 그 재단기업처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교단의 자산을 상당국을 투자했는데 그게 미끄러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학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다가 뭐 토지 문제도 뭐 이렇게 해결하고 또 건축을 졌는데 건축 자금이 그때 못 돼가지고 또 문제가 됐고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정산용사께서 또요, 거기 중앙대학교 분교 가서 우리가 사겠다고 해라.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제가 그 일하면 나는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그게 될 일이 아니에요. 이런데 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셨죠? 했죠? 그거 왜요? 정산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다 이유가 있고 될 일이지 하고 한 거예요. 저보고 그러라면 내가 할까?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그런 걸 읽어야죠. 여기서 우리가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요? 여기에 아까 읽었죠. 창립정신 고치운동 있었죠. 그 금모기 운동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현재 이 원강 학원군이라고 해요. 우리가 진화대이다 보면 볼 수 있죠. 원강대학도 볼 수 있고, 저 가다 보면 원강 중고등학교도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모현동인가요? 지금 모현동에 있는 지금은 이제 원강 여중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보건고등학교? 예. 원강 보건고등학교 이렇게 바뀌었죠. 저희만 해도 원여상 이렇게 이름이 붙었죠. 그런 학교들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 해서 이런 내용을 보고 이게 다 우리 선생님들의 피땀 어린 그 노력, 공심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면 보여요.
그리고 이런 거에서 반면교사도 삼아야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